OS를 다운그레이드 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이 하드를 갖고 있으면은 다른 맥에서 그냥 그대로 임포트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달공학 에러입니다. 맥OS 업데이트, 그러니까 WWDC 2022에서 발표했던 벤츄라 OS 업데이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됐고 굉장히 다양한 기능들을 많은 사람들이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주변의 맥 유저분들 중에서는 컴퓨터가 늘어졌다거나 아니면 외장 SSD를 인식을 잘 못한다라거나 아니면 뭐 파이널 컷 같은 것도 편집을 할 때도 이게 불러오면 갑자기 띵 하고 이제 나가버리는 그러한 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제가 아티클들을 좀 조사를 해봤는데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는 분들이 종종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아직 큰 이슈화가 되진 않았고요. 저하고 친한 또 다른 유튜버가 또 애플에 열심히 전화를 해가지고 이거 왜 이러냐, 이런 현상이 왜 발생하냐 계속 물어봤는데 애플 한국 지사 AS에서도 여기에 대한 명확한 답을 얻지 못하고 그냥 다운그레이드 하는 게 나을 것 같다라고 의견을 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맥OS 유저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는 만큼 이번 맥OS를 기점으로 해서 혹시 업데이트를 아직 하지 않으신 분들이 준비를 해야 될 것, 그리고 업데이트를 하신 분들은 어떤 걸 하면 좋을지 잠깐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면서 소소한 테크 지식도 쌓아가는 영상으로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윈도우에 익숙하신 분들은 윈도우 7에서 윈도우 8 그리고 윈도우 10으로 갑자기 업데이트를 하면은 컴퓨터가 느려졌다, 왜 이렇게 느리지? 라고 느껴지는 분들이 있으시듯이 맥OS도 마찬가지죠. OS 업데이트가 좀 잦은 편이기도 한데 그러한 것들을 업데이트를 하는데 큰 변화를 주는 OS의 경우에는 하드웨어가 충분히 이를 서포트하지 못한다거나 아니면은 소프트웨어적으로 아직 많은 것들이 지원되지 않는 부분에 의해서 느려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OS를 업데이트를 했을 때 느려진다거나 뭔가 잘 안 되는 것은 일단 리소스를 너무 많이 차지하는 프로세스가 많을 수 있는 거고요. 이렇게 맥OS가 업데이트 되고 나면은 전체적인 이 시스템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스팟라이트가 이 인덱싱을 다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팟라이트를 켜보면은 다시 이제 업데이트 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리소스를 더 많이 활용을 할 수도 있고 기존과는 다른 체계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느려질 수 있는 요인은 그리고 제대로 동작하지 않을 수는 있다라는 거를 기억을 하시고요. 그리고 아직은 업데이트되지 않은 맥OS에 버그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도 한번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미 벤츄라 OS에 업데이트를 하셨는데 느려지신 분들은 지금 보신 것 같이 활성 상태 보기에 들어가셔가지고 뭐 CPU 쪽에서 점유율이 높은 게 있는 건 없는지 아니면 메모리나 다른 것들 그런 것도 한번 보시면서 이제 강제로 꺼주시거나 이렇게 하면서 정리를 하실 부분도 있을 거고요. 이걸 단편적으로 건다라는 걸로 해결되지 않고 어떤 특정 앱이 이상하다 하면은 그 앱을 업데이트 해주시기 바랍니다. 벤츄라 OS에서 지원이 되게끔 맞춰서 그 앱들이 각각이 다 업데이트 되어야만이 제대로 동작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외에 뭐 다른 것들 있지 않습니까? 뭐 시작 프로그램 시작할 때 같이 구동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끈다라거나 이런 설정들 아니면 디스크 공간을 좀 넓힌다든가 이런 팁들은 뭐 여러분 찾아보시면 다 나온 거기 때문에 제가 굳이 자세히 얘기를 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근데 많이들 알고 계실 거기도 할 것 같은데 이 앱을 하나 알아놓으세요. Clean My Mac X, Clean My Mac 10이라고 불리는 요런 앱이 있는데 요 앱을 하나 깔아놓으시면은 쓰레기 같은 어떤 데이터를 이제 지워준다라거나 여기 보면은 응용 프로그램 설치 제거도 가능하고요. 아니면 악성 코드 제거나 여기 다양한 것들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 앱스토어 있습니다. 다운받아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훨씬 이전에 맥북이나 다른 맥 시스템을 사용하시고 계신 분들은 성능 자체가 조금 딸려서 OS가 무거워서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결국은 다운그레이드를 하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다운그레이드를 어떻게 하냐 하면 검색하면 나오겠지만 또 일단 벤츄라 OS로 업데이트를 하기 전에 준비가 돼 있으면 좋을 것들이 있거든요. 바로 타임머신 기능입니다. 이 기능을 좀 소개를 드리려고 영상을 만들었거든요. 기본적으로 지금 벤츄라 OS에서는 지금 시스템 설정에 가보시면은 이 UI부터 모든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바뀐 거 아실 수가 있으시죠. 코어 쪽이 많이 바뀜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앱들이 구동되는 이 세팅 같은 것들이 많이 바뀌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WWDC에서도 수많은 것들이 많이 바뀌었다고 말씀을 주시기도 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고려하면은 벤츄라 OS를 굳이 업데이트를 해놓고 나중에 다시 다운그레이드 하려고 하면은 굉장히 복잡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벤츄라 OS로 업데이트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요거 타임머신을 미리 준비를 해놓으시고 하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차피 애플 홈페이지에 설명이 다 있으니까 자세한 설명보다는 요 컨셉 위주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설정창에 가가지고 타임머신을 검색해보면은 이렇게 타임머신 앱이 있는 게 있죠. 근데 저기 보면은 백업 디스크 추가라고 돼 있는 게 있죠. 그렇습니다. 타임머신은 여러분들이 외장 드라이브, 하드나 SSD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그런데 어떤 기능이다? 진짜 타임머신처럼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능입니다. 저렇게 설명 보면은 여러 가지가 나와 있죠. 저렇게 다 보면서 백업 빈도라든가 아니면은 배터리 전환할 때는 백업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어떤 모든 것들. 그러니까 파일이 하나 뭐가 좀 바뀌면은 그것까지 다 업데이트를 해요. 하고 만약에 외장 SSD가 꽉 찼다. 그러면 제일 오래된 것부터 지워줍니다. 상당히 괜찮은 기능이죠. 특정 시점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데이터와 시스템 환경 설정 모드를 바꿔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벤츄라 OS를 업데이트를 하시기 전에 기존에 있는 외장 SSD나 하드를 가지고 이렇게 백업 디스크를 만들어 놓으시면은 굉장히 수월하게 특정 포인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OS를 다운그레이드 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이 하드를 갖고 있으면은 다른 맥에서 그냥 그대로 임포트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맥처럼 바로 쓸 수가 있는 거니까 이 기능을 잘 알아두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죠. 그런데 이 외장 SSD 하드를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할 게 바로 파일 시스템이죠. 파일 시스템과
관련된 거는 여러분들께 뭐 제가 강의를 하려고 준비한 거 아니니까 이거는 따로 영상을 만들기로 하고 간략하게만 말씀드릴게요. 맥이나 윈도우에서는 이 파일을 관리하려면은 이 데이터들이 어떻게 저장이 될 거다, 어떻게 라벨링을 할 거다 하는 어떤 특정한 규칙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윈도우와 맥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외장 SSD를 사용을 하게 되는 경우 이걸 윈도우에서 했느냐 맥에서 했느냐에 따라서 이게 지원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맥에서 윈도우 거를 지원을 조금 해주기 때문에 외장 SSD를 읽어드릴 수는 있어도 SSD에 쓸 수는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으로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NTFS 그리고 FAT32 그리고 EXFAT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죠. 빌 게이츠와 마크 맥도널드가 1970년대에 처음으로 만든 파일 시스템이 바로 FAT32 File Allocation Table이라고 불리는 거고요. PC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시스템에서 사용되었죠. 근데 점차 데이터 용량이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다음 세대용으로 NTFS라는 게 등장을 했고 처음에는 애플이 NTFS를 지원해주지 않았는데 지금은 NTFS 기능을 지원을 하기도 했습니다. 맥OS에서는 맥OS 확장 가로 열고 저널링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쓰거든요. 이 포맷은 이 맥OS 확장 저널링을 사용해서 포맷한 외장 SSD를 윈도우에서 딱 꽂으면 인식이 안 됩니다. 읽히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굉장히 폐쇄적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사용하고 계시는 외장 SSD를 여기 타임머신 기능에 쓰려고 하면은 윈도우에서 쓰던 거를 사용하면은 이 맥용으로 한번 포맷을 해줘야겠죠. 아니면은 디스크 드라이버를 파티션을 나뉘어가지고 맥용과 윈도우를 나눠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에서 짤막하게만 언급하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맥 시작할 때 저렇게 이제 전원 버튼을 꾹 누르고 있으면은 저렇게 뜨죠. 시동 옵션이 나타날 때까지 계속 누르고 있으세요. 그래서 계속 누르고 있으면은 이렇게 매킨토시 HD 그리고 옵션 이렇게 설정을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바로 복구 모드인데요. 옵션에 계속 들어가시면은 뭔가 이렇게 로딩을 하게 되고 그러면 이렇게 맥OS 복구 메뉴가 뜹니다. 에러 해가지고 제 걸로 제 계정으로 로그인을 일단 먼저 하겠습니다. 그러면 뜨는 메뉴가 바로 타임머신으로 복원 이게 있죠. 그리고 맥OS 벤츄라 다시 설치 OS를 다시 설치를 할 수도 있고 사파를 잠깐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디스크 유틸리티로 가서 여러분들이 파티션을 한다거나 포맷을 한다거나 다시 업데이트를 한다거나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가 있어요. 만약에 타임머신으로 복구를 하고 싶다. 여러분들이 이미 준비된 백업 디스크가 있다고 하면은 여기서 저 타임머신으로 복원해갖고 복원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타임머신을 하기 위해서 포맷을 해야 된다. 외장 SSD를 포맷하겠다 할 때도 아니면 디스크를 이제 파티션을 나눌 때도 요걸 기능을 사용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디스크 유틸리티에 한번 들어가 보면은 맥OS 베이스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게 있고 내장으로 매킨토시 HD 저렇게 있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타임머신으로 다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시거나 아니면은 타임머신 준비가 안 돼 있으면은 별도로 따로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매킨토시 HD 저기에 들어가서 저기 있는 내용들을 이제 지우는 겁니다. 지우고 난 다음에 다시 복구할 때 먼터너리로 다시 업데이트를 한다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맥에서는 이렇게 자체적으로 지원을 하는 타임머신이라는 기능이 있으니까 외장 SSD, 외장 하드가 있으신 분들은 요거를 이제 사용을 하세요. 그냥 데이터 백업용으로 좋고요. 다운그레이드를 하지 않을 때라 하더라도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그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 미리 타임머신 백업을 해두시고 나서 업데이트를 하시고 나면은 제 지인분들 몇 분들처럼 컴퓨터가 느려진다거나 아니면은 뭐 다르게 인식이 잘 안 된다거나 이런 것들을 좀 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다운그레이드를 만약에 하려고 해도 좀 더 훨씬 더 수월하게 타임머신 하면 그냥 뒤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해서 그냥 짧게 영상을 한번 만들게 되었습니다. OS 업데이트가 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각 앱들이 아직 최적화가 안 될 수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느려진 거일 수 있으니까 조금 더 기다려 보실 만한 분들은 기다려 보시고 아니면 이거 기다리기 좀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다운그레이드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강력한 타임머신 기능을 소개해 드리면서도 정작 저는 타임머신 기능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드라이브에 업데이트해서 맥을 사용하고 있는 안달공학 에러였습니다.